제주도가 퇴직을 앞둔 국장급 공무원 한 명을 최근에 아프리카 나미비아로 파견 발령했습니다. 제주 기업을 나미비아에 유치하고 씨감자 재배를 보급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비자를 받지 못해서 출국이 늦어졌고 현재는 관광 비자를 받아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두바이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만난 오영훈 도지사와 톰 아렌도 나미비아 광산에너지부 장관. 제주도는 이날 나미비아와 협약을 맺고 재생에너지와 1차 산업 등을 서로 돕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 동행했던 제주도청 국장은 올해 7월 퇴직 1년을 앞두고 나미비아로 파견 발령받았습니다. 나미비아 쪽 에너지 환경이라든가 관련 기술이 향후에 성장 산업으로 될 수 있다는 이런 판단해서. 그런데 김모 국장은 발령 이후 3개월 넘도록 출국하지 못했다가 지난 10월에야 근무지로 떠났습니다. 국가와 지방정부 간 파견인데도 정식 비자를 받지 못했고 최근까지도 관광 비자로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보여주기식 행정을 위해 무리하게 해외 파견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파견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가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그 검토 없이 약간 보여주기식 행정식으로 나미비아라는 나라하고 우리가 교류 협력을 맺은 게 아닌가. 제주도는 나미비아 외교부 장관이 지난 6월 직접 제주를 찾아 협력관 파견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비자 발급에 외교부가 아닌 내무부가 관여하면서 심사가 늦어졌고 지난 16일 취업 비자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교관이 아닌 지방 공무원이 다른 나라 외교부로 파견 갈 수 없는 문제가 생겨 제주대와 협약을 맺고 있던 나미비아 과학기술대학교로 파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견 중인 고위 공무원은 제주 MBC와의 통화에서 씨감자 재배 보급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통역사가 별도로 없어 휴대전화 번역기를 쓰며 업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공무원 파견에 1억 원 정도의 연봉 외에 재외근무 수당과 주택수당, 가족수당 등 매달 700만 원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 MBC는 최근 장애인 체육회의 한 종목단체가 은퇴한 선수를 현역 선수인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제주도 장애인 체육회 특별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돼 체육회가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제주 MBC가 보도한 한 장애인 체육단체의 보조금 횡령 의혹 사건. 종목협회 전무이사가 은퇴한 선수를 현역 선수처럼 속여 보조금을 신청한 뒤 은퇴한 선수 명의 계좌로 들어온 보조금을 종목협회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선수에게 시켰습니다. 4차례에 걸쳐 종목협회 통장으로 재입금을 요청한 금액은 모두 140만 원. 은퇴한 선수가 경찰에 전무이사를 고소했고 전무이사는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올해도 계속 들어오니까 제 이름을 써서 부당하게 부정하게 서류를 냈구나. 그때 알게 돼가지고 고소를 하게 된 거죠. 보도 직후 제주도 장애인 체육회가 특별 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전무이사가 훈련비로 지급된 보조금을 협회 통장으로 돌려받은 뒤 특정 중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장학금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돌려받았지만 훈련비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해 보조금을 유용한 겁니다. 도장애인체육회는 전무이사와 종목협회 회장에 대해 이달 안에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무이사 부분은 이제 그 공금에 대한 유용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또 관리를 해야 될 소회장님, 그 단체 회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나 또 아니면 관리 소홀로 이렇게 해서 이제 회부될 것 같습니다. 또 보조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32개 종목 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전무이사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협회 회장은 직원 관리 소홀에 대한 징계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문서 부정행사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무이사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네, 일본에서는 난방용 열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기 위해 주택 태양광 발전을 늘리고 있지만 커지는 출력 제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일본에서는 전력 공급과 수요에 따라 변동하는 전기 요금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송원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태양광 발전기를 많이 설치한 나라입니다. 2023년 기준 태양광 발전 용량은 73.1기가와트로 풍력 발전 10.6기가와트보다 7배 더 많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이 급증하면서 낮에 전기가 많이 생산될 경우 강제로 발전을 중단시키는 출력 제한이 늘고 있습니다. 연간 19억 킬로와트시 45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새로운 시도에 나섰습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한 전기 판매 회사, 일본 환경성과 공동으로 출력 제한을 해결하기 위한 실증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핵심 수단은 30분 간격으로 전기 요금이 달라지는 변동형 전기 요금제. 낮에 전기가 많이 생산되면 전기 요금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전기 소비가 늘어나 출력 제한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발전량이 많은 시간에는 요금이 0.01엔까지 떨어집니다. 사실상 공짜로 전기를 쓸 수 있는 겁니다. ここの需要よりも多くなってしまったよというふうになると停電してしまいますので、ここの余り分を捨てる必要があると。捨てるのではなく活用していく、需要をここを上げていくということを目的に。 일본은 남아도는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보급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도는 가정용 축전지 설치비의 4분의 3을 지원합니다. 8kW시 축전지의 설치비는 1,600만 원이지만 보조금 1,200만 원을 지원하면 자부담 400만 원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쓰는 사흘치 분량의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전기차도 에너지 저장 장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기 히트펌프도 전기가 남아돌 때 미리 물을 데우는 방식으로 출력 제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관건은 전기가 남아돌 때 전기를 쓰게 하려면 전기 요금이 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전기 요금이 변하지 않으면 남아도는 전기를 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출력 제한을 막기 위해 일본이 변동형 전기 요금제를 도입한 이유입니다. そうするとできるだけ電気がですね、余ってる時間はどんどん使う。で本当に電気が足りなくてマーケットで電気が高い時間は電気を使わないとか、そういったこともできるようになってきて。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바로 출력 제한 문제인데요. 전력 공급량에 따라 전기 요금이 달라지도록 한 일본의 사례는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자동차와 선박부터 수소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수소에너지학회는 제주도 수소경제 육성 기본계획 설명회에서 승용차는 전기차로, 상용차는 수소차로 보급하는 전략을 추진하며 시내버스를 수소차로 먼저 전환한 뒤 대형 트럭 위주로 보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0톤 이하 소형 선박의 수소와 전기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기본 계획은 내년 초에 완성된 뒤 2035년까지 추진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강원도의 겨울 축제도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겨울 연평균 기온이 오르고 댐 수위가 상승하면서 축제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이병선 기자입니다. 송어축제 준비가 한창인 평창 오대천변. 분주하게 시설물을 설치하고 한쪽에선 제설기가 쉼없이 눈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축제의 핵심 시설인 빙판은 준비가 덜 돼 있어 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물이 지금 못 치고 있잖아. 불안해서 사람이 들어가면 불안하니까. 작년 이맘때 그물 다 쳐져 있었죠. 이상적인 얼음 두께는 30cm 이상, 못해도 20cm는 돼야 하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겨울이 시작된 지 한참이지만 얼음의 두께는 여전히 10cm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축제위원회는 일단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축제를 일주일 미루고 날씨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낮이 되면서 영상으로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서 안에 있는 얼음을 이제 또 녹이는 상태가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고요. 예, 지금 영하 한 20도 가까운 추위가 한 4, 5일 정도는 지속이 돼야. 송어축제는 연말연시를 끼고 개막해 동해안 해돋이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전체 매출의 30%가 연말연시에 나오는데 고스란히 이 시기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올해만이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 기상이변 등의 이유로 실제로 연기하거나 연기될 뻔한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평생 이곳에서 살아온 주민도 체감할 정도로 추위가 약해졌습니다. 작년보다는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래도 뭐 가디건이나 좀 입었는데 올해는 아주 네 이러고 뒤에 면사무소 막 볼일도 보러 갈 정도로. 축제장이 있는 진부면과 가까운 대관령의 1980년 이후 겨울 평균 온도와 평균 최고 온도입니다. 들쑥날쑥한 가운데서도 완만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대관령을 포함해 강원도 전역이 꾸준히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보니 추위를 무기로 진행하던 겨울 축제가 모두 위기입니다. 인제 빙어축제, 홍천강 꽁꽁축제 등도 기존 축제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했습니다. 해마다 이상고온과 겨울비 문제가 불거지면 축제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 주최하는 곳마다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다시 하늘빛이 흐려지겠습니다. 제주 남부 지역인 검은여 해안에도 현재 먹구름이 잔뜩 껴있는데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해안 지역에는 비가, 산간 지역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전부터 가끔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오늘 최고 3cm의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한라산 탐방로 운영 상황과 산간도로 교통 통제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 낮부터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눈과 비는 일요일 낮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중산간에는 1에서 5cm, 제주 산지에는 최고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가끔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요. 산간도로는 길이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은 제주 전 지역에서 구름의 양이 많아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북부 동부 지역 5도, 남부 지역 6도, 산지 성판악 0도입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11도, 서부 지역 10도, 남부 지역 12도까지 오르겠고 한라산 성판악은 5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어제와 달리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고 내일 오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남부 앞바다를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절기 동지인 내일 낮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청렴도가 하락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서 제주도와 교육청은 3등급을 받아 지난해 2등급에서 1등급씩 떨어졌습니다. 반면 제주도의회는 올해 2등급을 받아 지난해 3등급에서 1등급 올랐습니다. 한편 제주개발공사는 2등급, 제주대병원은 3등급, JDC는 4등급을 받았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올해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10대 뉴스에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와 한화 관광단지 개발, 들불축제 후속 조치 논란과 기후위기 속 이상기후, 차고지 증명제 논란이 선정됐습니다. 남방 큰 돌고래 종다리 구조와 오등봉공원 지키기 소송, 중산간 도시관리계획 기준과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분쟁, 환경보전기여금 유보도 선정됐습니다.
저출생으로 지난해 전국 육아휴직자가 사상 처음으로 줄어든 가운데 제주 지역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육아휴직자는 3,004명으로 재작년보다 11.3% 줄어 전국 평균 3% 줄어든 것에 비해 감소폭이 4배나 컸습니다. 제주 지역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5.3%로 세종과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술 취한 여성을 모텔로 끌고 가 감금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추행, 약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저항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추행하고 모텔까지 끌고 갔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재작년 10월 제주시 이도동에서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주변 모텔로 끌고 가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지역의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음주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신진동 박사는 지역 안전지수 개선 도민 토론회에서 제주 지역 고위험 음주율과 음주 운전 경험률이 높고 인구 대비 주점도 많아 주취 폭력 발생률도 높다며 음주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도 제주 사회 전체가 노력하지 않으면 주취 폭력 문제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집단 지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소비자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180건으로 지난해 156건보다 15.4% 증가했습니다. 신고 유형을 보면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관리 불량 50건, 소비기한 경과 21건 등이었습니다. 제주시는 현장 조사 등을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33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